자, 그래서 다음 토픽은 릴레이셔널 분석이에요. 관계 분석. 방금 얘기했던 이런 관계들, 이 메모리 스냅샷 얘네를 보고 우리가 필요한 이런 관계들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있을 만큼 충분히 익스프레시브한 그런 랭귀지를 앱스트랙트 도메인으로 쓰겠다. 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적 분석은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앱스트랙션 레벨, 제가 뭐 방금 랭귀지라고 표현했지만 앱스트랙트 도메인, 앱스트랙션 레벨, 이 눈높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 없는 도메인을 항상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뭐 몇 개 안 배웠지만 사인 도메인, 인터벌 도메인, 그리고 오늘 뭐 옥타곤이라는 거 좀 볼 거지만 이런 거 말고도 뭐 그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금 우리 인터벌이라는 걸 봤고, 옥타곤이라는 게 있고, 폴리히드라라는 게 있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x축을 x 값이라 그러고 y를 y 값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약하고 싶은 x, y 프로그램 스테이트,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프로그램 스테이트는 x, y로 표현할 수 있죠. 걔네들이 이 검은 점이라고 할게요. 검은 점. 걔네들만 딱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터벌로 요약을 하면, 인터벌은 x 따로 y 따로 하니까, 그것도 구간으로 하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네모, 박스로 요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만 표현을 못하고 이거를 이렇게 사실 이만큼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고 이 박스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x로 표시한 포인트들이 노이즈로 껴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터벌 도메인이고, 옥타곤은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앱스트랙션 하는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팔각형 최대 8면을 사용해서, 인터벌은 최대 4면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옥타곤이라는 도메인은 최대 8개의 면을 사용해서 한다. 이 8개의 면이 어떤 면이냐면, 얘는 y 콜 x 플러스 c, 기울기가 항상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대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얘도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인터벌로 앱스트랙션 한 다음에 기울기가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그런 선으로 추가적으로 리파인을 하는 그런 도메인입니다. 자, 반면에 폴리히드라는 컨벡스 훌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1일 수도 있지만 임의의 기울기, 임의의 기울기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입니다. 당연히 지금 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x가 적게 포함될수록 정확한 거니까 폴리히드라가 당연히 정확하겠죠.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이쪽으로 갈수록 정확하지만 동시에 비싸집니다. 얼마나 비쌀 것 같아요? 타임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인터벌은 변수가 n개일 때, 변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벌 도메인. 변수가 예를 들어 100개에서 200개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몇 배 필요해 할 것 같아요? 뭐 어려운지 이 정도 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니어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다 모든 변수를 독립적으로 하는데 서로 인터랙션이 없이. 그래서 인터벌 도메인은 모든 오퍼레이션이 ON입니다. 변수 개수가 n일 때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옥타곤은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몇일 것 같아요? 사실 미리 알기는 어려운데 n 세제곱입니다. 얘는 n 세제곱.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되게 비싸요. 이 관계분석은 기본적으로 되게 비쌉니다. n 세제곱만 돼도 사실 n 제곱만 돼도 뭐 변수 개수가 10,000개다 그러면은 만 곱하기 만은 1억인데 n 제곱만 돼도 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못하겠죠. 근데 세제곱이면 1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지금 1조인가? 10조인가? 10조에 1조야? 1조? 네,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자, 그리고 제가 옥타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옥타곤보다 조금 덜 파워풀한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옥타곤은 일단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뭐 해봅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x, y가 좀 0이고 같이 증가합니다. 9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인터벌은 이런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x에 대해서는 자, 프로그램 끝났을 때 9라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y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옥타곤은 어떤 결과를 내느냐 x는 당연히 얘가 할 수 있는 거 스트릭틀리 프리사이즈하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냅니다. 기본적으로 9, 9 그리고 y도 9라고 알아내요.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x 빼기 y의 인터벌도 계산합니다. 두 변수의 차를 인터벌 값으로 계산합니다. 트래킹. 그리고 그게 항상 0이다. 같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트래킹. 그리고 옥타곤은 두 변수의 덧셈까지도 x 더하기 y까지도 트래킹. 이게 이제 옥타곤 도메인인데 우리가 살펴볼 사실 이 지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두 변수의 차만 트래킹하는 도메인이긴 해요. 그걸 편의상 옥타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좋은 도메인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는 그냥 편하게 옥타곤이라고 부를게요. 조금 덜 파워풀하지만 이거를 여기로 확장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 논문 읽어보시면 읽어보면 되고요.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런데 왜 옥타곤이냐고? 그냥 피겨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리는 것 같이 생겼는데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그 변수들이 있고 변수 간의 예를 들면 차도 이제 같이 도메인을 엮어서 관리한다는 게 옥타곤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뭐 그냥 단순히 얘가 지금 팔각형이잖아요. 팔각형 도메인. 우리말 번역하면 팔각형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함이나 차 같은 거를 같이 표현하면 저렇게 생긴 뭔가 바운드를 만들어지니까. 이게 예를 들어 x 빼기 y가 이게 예를 들어 이게 0에서 10이다 이 얘기가 x 빼기 y가 다시 표현하면 0에서 1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뭐 얘 따로 생각해 보면 y가 뭐 x 빼기 10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밖에 표현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요 앞에 이 콘스탄트 항상 1이에요. 두 변수의 차가. 근데 폴리드라는 얘는 요 뭐 2x 빼기 y 이런 것도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우리말로 하니까 뭐 팔각형 도메인, 이거는 다면체, 다면 뭐라 그러나 다각형. 폴리드는 다각형 도메인, 면의 개수에 제한이 없는. 자, 그럼 오각형은 안 되냐? 오각형 도메인도 있습니다. 펜타곤. 그럼 원은 안 되냐? 원으로 요약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으로. 원도 있어요. 그럼 뭐 타원은 안 되냐? 타원도 있어. 뭐 그것만 있으리란 법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방학 때 한번 이 나만의 앱스트랙션,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앱스트랙션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이 옥타곤 만들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뭐 살펴보면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이 앱스트랙 인터프리테이션, 앱스트랙 엑스큐션은 사실 꽤 재밌어요. 이거에 뭐 프랙티컬한 걸 떠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한다고 생각해 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앱스트랙트한 값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그 개념을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의 지도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 지도 교수가 처음에 1977년에 만들었어요. 이런 앱스트랙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개념을. 근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 지금 알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앱스트랙트 밸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게 문득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참고로 저는 만들어 본 게 없는데 뭐 여러분은 뭐 상상력이 나보다 좋을 거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옥타곤, 뭐 줄여서 옥타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정확히 옥타곤 아니지만 옥타곤 도메인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냐면 DBM이라고 부릅니다. Difference Bound Matrix라고 하는 이런 행렬로 프로그램 스테이트의, 결국에 지금 이 앱스트랙 도메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제 스테이트들을 예를 들어 x, y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x가 뭐 0이고 10이고 y가 20이고 이런 프로그램 메모리 스테이트가 있고, x가 뭐 20이고 y가 30이고 뭐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요? 실제 콘크리트 메모리 스테이트들의 집합을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 스테이트로 요약할 것인가. 인터벌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이걸 그냥 다 포인트 와이즈로 앱스트랙션 해가지고 x에 대한 이 집합을 갖고 와가지고 x는 10에서 20으로 이렇게 각각을 컬렉트 한 다음에 인터벌로 요약하는 그런 앱스트랙션을 쓰는 거죠. 옥타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행렬로 요약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행렬. 자, 일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변수가 n개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의 행렬을 만들어요. 하나 더 추가해서 변수를. 그러니까 특수 변수 하나를 추가합니다. 0이라고 부르는. 0이라고 하는 변수는 값이 항상 0이네.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콘스탄트지. 어쨌든 편의상 0이라는 애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다, x, y다. 그러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을 각각의 이 행렬에 인덱스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을게요. 0, x, y 순서를 하나 정해가지고 행렬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에 각각의 엔트리에는 자연수, 정수가 들어올 거예요. 각각의 엔트리에는 이제 정수가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인피니티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한대가 들어오거나 정수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입니다.
각각의 숫자는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 이 지점이 플러스 무한대다.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인덱스가 y고 여기가 0이라고 그랬죠. 얘 칼럼 빼기 이 y 빼기 변수 0의 어퍼 바운드가 플러스 무한대다라는 거. 이걸 뜻하는 거.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행렬의 엔트리로 인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 빼기 0의 어퍼 바운드를 저장하는 엔트리고 x 빼기 0의 어퍼 바운드를 저장하는 엔트리고 그런 식입니다. 얘는 0 빼기 0의 어퍼 바운드, x 빼기 x의 어퍼 바운드, y 빼기 x의 어퍼 바운드, y 빼기 x의 어퍼 바운드, 0 빼기 x 등등.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그 대각선은 항상 0이겠죠. 그렇죠? 대각선은 기본적으로 0이에요. 몇 가지 좀 연습을 해보면 얘가 이제 0이고 x, y다. 0, x, y.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10,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x 빼기 0이 0의 어퍼 바운드죠. 그게 10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뒤에 나온 게 0이기 때문에 x의 어퍼 바운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는 x의 어퍼 바운드예요. 이 엔트리는. 여기 그래서 이 오른쪽 예제에서는 x의 어퍼 바운드가 10이라는 겁니다. 왼쪽에서는 x의 어퍼 바운드가 똑같네, 10. 자, 얘는 y의 어퍼 바운드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y의 어퍼 바운드가 10이다. 여기까지 지금. 또 x의 어퍼 바운드, y의 어퍼 바운드가 없다는 얘기니까 y의 어퍼 바운드 없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 자, 얘는 x의 로어 바운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엔트리는 0 빼기 x의 어퍼 바운드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x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 엔트리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그게 x의 로어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것도 y의 로어 바운드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의 로어 바운드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런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y의 로어 바운드가 0이다. 자, 얘는 여기가 x고 y니까 x 빼기 y가 어퍼 바운드가 1이다. 여기는 y 빼기 x의 어퍼 바운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x 빼기 y의 로어 바운드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은 이걸 뜻하는 거고, 근데 이거 다시 얘기하면 x 빼기 y가 이보다 크다는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이 DBM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컨스트레인트들이 성립하는지를 추출할 수 있겠죠.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서? DBM 정의에서. 별거 없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변수에 뺄셈에 대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메인테인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두 조합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된 매트릭스는 사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상태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법이 하나는 아니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구나. 그 전에 이 DBM이 있으면 이 DBM을 콘크리타이즈하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 나오겠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프로그램 스테이트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하나의 DBM은. 보통 우리가 앱스트랙 인터프리테이션을 감마라고 하는 거는 앱스트랙트 도메인을 실제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 스테이트를 뜻한다. 하나의 DBM.
자, 그리고 DBM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했지만 행렬로 표현했지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 이 그래프의 노드들은 변수들이고요. DBM에 있는 변수들이고 예를 들어서 0에서 x로 가는 그러니까 DBM의 0,x가 4다. 이 얘기는 0에서 x로 가는 디렉티드 엣지가 있다. 웨이티드 엣지 4가 있다. 그렇게 정의할게요. 이 그래프라는 거를. 비슷하게 0에서 y로 가는 3이라는 웨이트 3짜리가 있어요. y에서 0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이고 x에서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이고 y에서 x로 갈 때 1이고 그리고 무한대 표시되어 있는 거는 생략합니다. 그렇게 이제 DBM을 디렉티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저 앞에 논문에서는 포텐셜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텐셜 그래프. 그리고 그냥 그래프라고 부를게요. 자, 그리고 뭐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서로 다른 두 DBM이 같은 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랑 얘는 같은 집합,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 다르게 생겨져. 그러니까 어떤 컨스트레인트 집합이 두 개 있을 때 C1, C2가 있는 게 달라요, 신택틱하게. 근데 이거의 솔루션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DBM은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상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의미를 집합으로 표현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같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옥타곤 분석에서. 자, 그래서 정규화를 해줘야 돼요. 항상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클로저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어떤 DBM을 하나 주어지면 얘를 정규화를 하면은 유니크하게 바뀝니다. 유니크한 레프리젠테이션으로. 그래서 이 왼쪽 거, 오른쪽 거를 클로저 오퍼레이터로 스타로 표현해요. 클로저 시키면 얘가 같아집니다. 같은 건 같은 표현법이 되도록 정규화를 시켜준 오퍼레이터예요. 그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이 디렉티드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얘를 이거 표현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노멀라이즈 어떻게 시키냐면 쇼티스트 패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x에서 0으로 갈 때 0에서 x로 갈 때 웨이트가 4인데 0에서 y를 거쳐서 가도 4네. 뭐 하나 찾아볼래요? 뭐가 있지? y에서 x로 갔다가 0으로 가면 0이네? 이게 더 작고 답이 뭐가 하지 않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5잖아요. 얘는 4고. 근데 이 5는 예를 들어 여기가 5인데 이게 5라는 얘기는 0에서 x로 가는 거리가 지금 5라는 얘기잖아요. 거리가, 웨이트가. 근데 이거를 0에서 만약에 3으로 갔다가 y로 갔다가 y에서 x로 가면 3 더하기 1이잖아요. 4잖아. 그래서 이거를 5를 지우고 4로 리플레이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 다이렉트 엣지가 이 다이렉트 링크가 인다이렉트 패스를 계산했을 때 거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면 그걸로 리덕션을 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 배웠을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디렉티드 그래프에서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을 돌리면 쇼티스트 패스가 어떤 임의의 두 노드들 사이에 쇼티스트 패스를 구해주죠. 자, 그래서 어떤 DBM이 주어지면 여기다 대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돌리면 정규어가 됩니다. 이거의 컴플렉시티가 몇이죠?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 컴플렉시티. 노드가 인계일 때. 그렇죠. 이게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 옥타곤 알고리즘의 도메인의 컴플렉시티가 n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를 뭐 거의 항상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불필요하게 같은 건데 다른 게 표현된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화라는 거를 계속 해줄 겁니다. 됐나요? 질문 있나요? 혹시? 이 부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바텀으로 초기화 되어 있고요. 옥타곤 도메인에서 바텀은 DBM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퍼레이트한 원소예요. 인터벌처럼 세퍼레이트한 바텀 원소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맨 첫 지점에서는 초기화를 해주는데 이렇게 초기화 시켜줄 수 있겠죠. 대각선은 굳이 우리가 무한대로 해줄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인피니트로 초기화 해주면 이제 아무런 컨스트레인트,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없다는 거니까 탑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상태가 일종의 탑이에요. 자, 그렇게 얘를 다 모든 엔트리를 무한대로 해놓고 클로저 하면 얘가 됩니다. 클로저의 정의 자체가 대각선,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에서 클로저 알고리즘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 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패스 항상 0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시키는 베이스 케이스가 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x 이퀄 0을 하면 어사인먼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사인 하기 위해서 현재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x의 인덱스를 보고 x의 인덱스 여기지. x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발브 되어 있는 애들을 다 무한대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사인 하기 전에 x에 대한 정보를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잊어버리겠다. 앞에 논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forget operator라는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오퍼레이터입니다. forget operator를 적용한다.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인풋에 대해서 x에 대한 정보를 다 잊어버린다. 그게 이제 어사인 하기 전에 일종의 초기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초기화를 한 다음에 x 이퀄 0을 컨스트레인트로 해석해서 옥타곤에 넣어줍니다. x 이퀄 0은 우리가 옥타곤 컨스트레인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x의 어퍼 바운드 이 부분을 얘를 0으로 만들고 로어 바운드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x 이퀄 0은 x 빼기 0이 0보다 작다. 0 빼기 x가 0 이하다. 이 두 컨스트레인트죠. 옥타곤이 표현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두 개죠. 이거 두 개를 뜻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표현되도록 현재 인풋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하면 여기가 0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어사인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y
equal 0. 여기가 좀 흥미로운데, 자, 지금까지는 x의 값만 어사인 했어요. x의 값. 그리고 y가 0으로 바뀌는 순간에 x equal y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생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잘 보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y equal 0을 하면 이걸 인풋으로 가져와 가지고 역시 똑같이 y에 대한 걸 잊어버립니다. y가 y에 해당하는 로우 칼럼을 다 무한대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y equal 0를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준다는 얘기는 이거랑 이거를 바꿔준다는 거죠. 0, 0으로. 그래서 y의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지금 얘가 스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뜻하는 게 x 빼기 y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x랑 y 같은지 몰라요. 이 같다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애는 노멀라이즈를 하면 얻어진 거예요. 그 노멀라이즈 하면 얘네들이 다 0으로 바뀐다. 0으로 왜 바뀐다고요? 자, 여기서 얘는 왜 0으로 바뀌냐 하면은 0xy 0xy인데 지금 x에서 y로 가는 거리가 무한대인데 돌아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x에서 0으로 간 다음에 0에서 y로 가면 0이잖아. 돌아가면 오히려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무한대를 0으로 나머지 비슷하게 노멀라이즈 해주면 모든 엔트리가 지금 0이 돼가지고 x도 0이고 y도 0이고 x 빼기 y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으로 보내면 되고 그 다음 뭐 비슷해요. x가 9보다 작다. 9보다 작다라는 컨스트레인트는 x 빼기 0의 어퍼 바운드가 9란 얘기니까 그 해당한 엔트리에다가 x 빼기 0이 9보다 작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근데 이미 0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지금 9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둘 중 작은 거 쓰면 됩니다. 현재 값이랑 9보다 작다. 이거 교집합을 취해야 되는데 교집합이 이 옥타곤에서는 엘리먼트 와이즈로 미니멈 값을 취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뭐 10이었다. 10이었다. 그러면 10이 9가 되는 거예요. 프로닝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0이니까 더 작은 0.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자, x는 x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어떤 x가 있고 현재 지금 요 x가 지금 요 x고요. x 프라임은 뭐 y라고 합시다. 다른 변수 x 말고. 그랬을 때 x 빼기 뭐 y가 현재 c다. 그러면 자, x가 1 증가했어요. x가 지금 1 증가했어. 얘가 1 증가하면 얘가 지금 몇이 증가해야 돼? 1 증가해야지. 자, 그래서 x 빼기 x 프라임이 엔트리를 1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x 빼기 0의 엔트리인데 이게 지금 0보다 작다였는데 이거를 1로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가 1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x 빼기 y죠. y의 엔트리가 0보다 작다였는데 x가 1 증가했으니 어퍼 바운드도 1 증가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1. 여기는 그 반대예요. 여기는 0 빼기 x인데 이게 0보다 작다였어요. 그래서 근데 x가 1 증가했어. 그럼 지금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니까 1 빼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x 더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y 더하기 1 비슷하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y의 값이 자, y 더하기 1을 하면 y 빼기 요 지점들은 y 빼기 x, y 빼기 0 곳이 얘네들이니까 1 증가시키면 되는 거고 1 증가 여기는 1 빼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x 빼기 y니까 얘가 0보다 작았는데 y가 1 증가되니까 1 빼줘야죠. 1이었다가 1 빼줘야지.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는 1 증가시키면 0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x가 1에서 1이고 y도 1에서 1이고 x는 x 빼기 y는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룹의 엔트리로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조인을 합니다. 또 아래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조인하는데 이 옥타곤 DBM의 조인은 그냥 그 각 엘리먼트별로 맥스를 취해주면 됩니다. 맥스. 그래서 조인하면 자, 오른쪽 저렇게 되고 얘를 와이드닝을 해야죠. 이제 처음엔 이거였고 이거 와이드닝하면 이것도 이제 엘리먼트 그 각각 엘리먼트끼리 와이드닝 0에서 1이 됐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가 A로 바뀌고 자 여기서 이제 x가 9보다 작다로 내려가면 바뀌고 이제 예전 거에 비해서 바뀌었죠. 이제 픽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x가 9보다 작다. 그러니까 미니멈 9로 리플레이스 해줍니다. 무한대를. 그리고 노멀라이즈 해주면 얘가 9로 바뀌어요. 왜냐면 왜? 네, 지금 x가 0에서 9라고 여기서 지금 바꿔줬는데 x가 0에서 9라고 바꿨는데 지금 현재 x 빼기 y가 0이죠. 두 정보를 합하면 y가 9라는 걸 알 수 있죠. 무한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시 똑같이 반복하면 1 증가시키면 뭐 이렇게 될 거고 y도 1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고 돌아와서 조인하고 와이드닝 하면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픽스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끝나요. 빠져나가면 x가 9보다 크다 를 넣어주면 되는데 x가 9보다 크다는 0 빼기 x 옥타곤 컨스트레인트가 아니죠. x가 9보다 크다는 이거를 옥타곤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면 0 빼기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다기 때문에 0 빼기 x 엔트리에다가 마이너스 10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해주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아름답진 않지. x 빼기 y가 같다는 거 알았는데 근데 얘네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가 아직 10이라는 걸 못 알아냈어요. 요거는 네로잉으로 인터벌이랑 거의 비슷한 원리로 네로잉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로잉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와이드닝 결과에서 시작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얘랑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게 되고 그거랑 네로잉을 합니다. 예전 결과 와이드닝에서는 저렇게 터져 있었는데 네로잉에서 인풋을 만들어 보니까 더 정확해졌어요. 더 정확한 걸 쓰겠다는 거고 네로잉도 마찬가지 각각의 엘리먼트끼리 엔트리끼리 해주면 되는 거고 더 정확해졌으면 정확한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해진 애를 프로파게이트해요. 그래서 여기로 픽스 포인트 도달했는지 보고 더 정확해졌기 때문에 픽스 포인트 도달 안 하고요. 바깥에 빠져나가면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은 일을 해주면 이렇게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결과가 나오죠. x는 10에서 10이고 y는 10에서 10이고 x 빼기 y는 0에서 0이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티베이팅 이그젬플을 한번 여러분들이 옥타곤 도메인으로 한번 역시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아까는 Q만 됐는데 R도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나요 혹시?